이제 연습 문제 10번 면접에 대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 면접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면접에서 중요한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성취 기준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면접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면서 묻는 방식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원자와 그리고 면접관의 말하기 방식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묻는 내용은 이 면접에서의 내용을 다루는데 이때는 약간 비문학 지문의 1번, 2번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 확인 문제와 비슷하죠. 자, 그럼 이제 지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지원자 면접관 우리 세모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면접 같은 경우에는 다큐멘터리 우리 사는 세상 프로그램의 작가 지원입니다. 이게 면접의 주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면접관이 먼저 작가 분야를 지원하시는 걸 보면 평소에 글쓰기를 좋아하시나 봐요 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원자가 글을 읽는 것도 쓰는 것도 좋아한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일기나 독서 메모장에 그런 감상들을 접근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런데 어떻게 다큐멘터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라고 해서 이 질문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고 감상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어쩌다가 다큐멘터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추가 보충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원자가 앞서 나온 답변을 바탕으로 해서 다큐멘터리와 연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책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대해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해서 다큐멘터리의 매력 포인트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책이 언어를 통해서 뭐뭐 해준다면 다큐멘터리는 장면과 소리, 내레이션 통해서 세상을 알려줬다라고 해서 앞서 나온 책과 다큐멘터리를 비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비교를 통해서 다큐멘터리의 매력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는 다큐멘터리에 대한 관심을 가진 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충 질문입니다. 이러한 다큐멘터리에서 인상 깊었던 게 있냐? 라고 물어보고 있고 이에 대해서 지원자 같은 경우는 세상에 묻은 라면 박스 이제 할머니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얘기를 했고 그 중에서 7계단이라는 소제목 과정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원자님 다큐멘터리에 대한 애정이 잘 느껴지네요 라고 해서 답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죠. 이제 작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직업에 대한 전문성 질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큐멘터리 작가가 해당 작품의 내레이션 원고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감독이 계획을 세우고 영상을 촬영하면 그 영상들을 보면서 내레이션 원고만을 작성하는 것이 작가의 역할인 줄 알았다. 그래서 과거의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알게 된 내용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참가자에 참여하는 매우 적극적인 주체다라고 해서 작가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고요. 자, 이제 구체적인 질문 면접관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원자가 만약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면 어떻게 기획으로 구상한 것인지 말씀해 주실 건지 이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묻고 있죠. 잘리네요, 글씨가.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 지원자가 현재 고등학생인 우리는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은 다른 존재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필요한 세상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자신이 어떠한 다큐멘터리를 구상할 것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을 바탕으로 계획을 이끌어내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면접 간에 협업을 하다 보면 다른 학생들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묻고 있고요. 문제 상황에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어요. 지원자가 학교에서 했던 걸 갖다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갈등 상황에 대한 경험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갈등 그리고 해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이렇게 해서 지문에 대해서 읽어보았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내용이 매우 쉽게 나오고 그리고 질문자의 의도가 어떠한 것인지 묻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질문자의 의도와 말하기 발화에 집중하면서 글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과 미업에 나타난 면접 참여자들의 말하기 방식을 묻고 있습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자, 미음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미음에서 미래 상황을 가정해서 앞으로의 상황 가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긴다면 다면이라는 가정이 있어야 됐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열거한다고 했으니까 2개 이상이 있어야겠죠. 자, 그럼 본다면 미음에서 제가 이 프로그램 작가로 뽑힌다면 앞으로 상황에 대한 가정이 있겠죠. 그죠? 학생들과 협업하면서 제작기를 다듬어 나갈 것입니다. 라고 해서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구체적인 방안이었으면 여기서 다큐멘터리와 학생들과 협업하면서 어떠한 일을 할 건지, 영상 담당이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감독관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라는 얘기를 했어야 되고 그에 대해서 예시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열거 같은 경우는 2개 이상이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옳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기억 볼게요, 여러분들. 기억에서 질문에 대해서 관련 내용을 추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기억 같은 경우에는 평소 글쓰기 좋아하시나 봐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글쓰기가 좋아하신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래서 자신의 일기나 독서 메모장에 그런 감상들을 적고했다라고 버릇 습관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맞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관련 내용 추가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10-2번 보도록 할게요. 자, 면접관이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메모이다. 위 면접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질문자의 질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파악한다면 쉽게 볼 수 있겠죠. 자, 미음 프로그램 주제에 대한 이해 및 다큐멘터리 구상 내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 우리 이번 다큐멘터리에는 뭐뭐라는 주제가 시작된다고 해서 주제에 대한 질문이 나타나 있고요. 미음에서 그리고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 구상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미음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제작 관련자들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한 이해도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리을에서 질문이 한다는 건 자, 혹시 여기 질문을 보시면 작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나요? 라고 해서 현재 지원자가 지원하게 된 분야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는지를 묻고 있는데 이 부분은 디귿에 해당하는 것이죠. 추가로 다른 직종의 역할을 물어보는 것이 있냐고 한다면 이 역할에 대해서는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업무에 대한 질문, 카메라 감독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가, 다큐멘터리 감독은 무슨 영상 담당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리을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답은 4번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기억에 대해서 잘못한 친구들인데 여러분들 맨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평소에 글쓰기를 좋아하시나 봐요라고 해서 글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큐멘터리라고 해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10-3번 보도록 할게요. A를 마련하기 위한 질문의 분석과 답변 전략으로 연결한 것은 지원자의 사고 과정 일부예요. 그럼 지원자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질문을 분석한 것이고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자, 우리 질문 분석부터 볼게요. 질문에서는 협업을 하다 보면 갈등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즉 문제 상황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였죠.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자가 이해를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갈등 상황을 어떠한 갈등 상황을 직면했고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 해결을 위해서는 생각 차이를 좁혀가는 소통이 중요하다. 그리고 생각의 거리를 좁혀나가는 것이 해결 방법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러한 것이 전체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질문자 같은 경우는 이 문제 상황을 바탕으로 자신이 작가가 되었을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의 차이를 좁혀가도록 노력하려는 태도겠죠. 따라서 이런 태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이 그나마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외의 것은 흥미와 적성은 관심이 많은가요? 이러한 질문이 들어와야 되고요. 업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되는데 나와 다는 둘 다 해당 사항이었죠. 따라서 그나마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원자의 대처 방안, 다른 말로 태도에 대해서 묻는 거라고 이해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답변 전략입니다. 답변 전략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질문 내용에서 앞서 학교에서 어떠한 동아리 활동이나 수업 시간, 티칭 활동을 했다라고 해서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관련된 활동을 언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C가 옳은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10번 설명까지 끝났습니다.